반갑습니다. 저 이상훈입니다. 오늘 주제는 경쟁력 강화에 대한 방안을 우리 그런 부분들을 오늘 강의 내용에 넣었고요. 현재 상황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아마 다 알고 있고요.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목장의 수익을 더 올리고 경쟁력을 확보할까 하는 방법은 아마 모든 농가에서 생각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을 그런 주제로 다루었고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내용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하시고 여기에 내용을 보시고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시행을 해 보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해서 오늘 강의를 이렇게 마련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인 핵심은 기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본으로.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죠. 원료 가격이 언제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계속 올라갔어요. 우리나라는 특히 지리적인 조건을 보면 이건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이에요. 그죠? 우리가 유럽, 이스라엘, 미국, 일본 같이 농가들이 땅덩어리가 많아가지고 거기다가 자급 조사를 해가지고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그러지도 못해요. 단지 몇 농가만 그런 자급 조사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앞으로 경쟁력은 더 가져가겠죠. 하지만 원료 가격, 그다음에 질병, 봐봐요. 질병이 내가 전에도 강의했을 때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이상한 바이러스에 의한 어떤 변화. 그게 인체 쪽이 됐건 동물 쪽이 됐건 인체 쪽이 동물하고도 상관이 없지만 그 여파가 결국은 이쪽에도 온 거 아닙니까? 질병. 향후에도 이 원치 않는 질병, 이상한 질병, 새로운 질병. 그다음에 인구수는 계속 늘어나요. 중국, 인도 전 세계적인 인구 90억, 100억 금방 가겠죠? 근데 우리는 인구수가 줄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리학적으로 걔네들이 인구수가 늘어나면 우리는 더 악조건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최근에 이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세계 최대의 밀 생산 지역. 그 밀에 대한 소비가 결국은 거기서 생산되는 밀은 유럽에서 먹는 빵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빵값하고. 근데 그 빵값만 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축산물의 어떤 원료도 관련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빠져나가고 못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옥수수를 대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옥수수 대체를 어떻게 할 거예요? 가격을 그만둘 거예요?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경쟁력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줄 거라고요. 사료 원료 가격 계속 오를 거고요. 코로나가 끝난다고, 전쟁이 끝난다고 사료 원료 가격이 떨어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주춤하거나 조금 빠질 수는 있겠지만 원래대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료 가격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죠? 생산성 계속 떨어질 거고요. 환경오염 문제하고 규제하고 있잖아요. 계속 목장수 줄이기 위해서 어떤 규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자의반 타의반에 의해서 목장을 그만두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규제를 하게 되면 소규모 목장들은 이제 불편해서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식품의 안전성, 브랜드, 경대낙엽 같은 경우에는 경대낙엽 조체의 브랜드, 그런 것들을 가져간다는 방안을 생각을 하든지, 질병. 그다음에 ICT. 지금 이제 ICT가 많이 확산이 됐죠. 그다음에 이런 전쟁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수익성은 감소할 거고 환경 문제라는 고민이 생길 거고 어떤 질병의 발생, 소비의 감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제, 국내 경쟁력을 감소시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호수의 감소화가 될 거고요. 마리수의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그죠?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그 호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요. 마리수는 변화할 거고요. 이 부분은 아마도 우리가 고민을 많이, 마리수는 그렇게 줄진 않겠죠. 하지만 현재 목장을 운영할 때 수익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경제성을 고려한다면 규모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적정 두수 이하의 목장들은 아마도 목장을 운영하는 상당히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유럽같이 어떤 규모의 경제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의 낙농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낙농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쿼터가 없어진다면, 만약에 조사료가 없어진다면, 그럼 만약에 유대값이 1,000원 이하로 떨어진다면,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항상 고민을 하고 거기에 맞는 대체 방안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 항상 상상력이 결국은 상상을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젊은 분들도 꽤 계시네요. 이 상상력에 대한 중요성을 좀 인식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상상도 해보시고 이렇게 어떻게 바뀔까 하는 방법 고민도 한번 해보시고 조합원들을 어떻게 하면 끌어갈 수 있을까. 낙농가들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낙농가들이 안 계시면 저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농업이 존재하지 않으면 제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떻게 하면 우리 농업을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소의 입장에서 나의 편리성이 아니라 목장의 편리성이 아니라 소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소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그런 소의 입장에서 그다음에 정밀사양관리 이제는 목장 경영을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과거의 군 관리, 한 하우스 관리, 그다음에 군 관리가 아니고 이제는 한 마리 한 마리 필요한 정밀사양 관리까지도 고민을 해봐야 한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각각의 다 특성이 틀린데 사료는 똑같은 사료를 준다. 그게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에 맞는, 그냥 극한대로 얘기하면 한 마리 한 마리에 맞는 사료를 주는 정밀사양 관리, 한 마리 한 마리 아픈 것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정밀사양 관리,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그 소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경쟁력은요, 제가 볼 땐 이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경쟁력, 젖소의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것. 그죠? 유전적으로 무지하게 발전을 했는데 젖소가 가지고 있는 유전 능력을 100% 끌어내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돈을 더 벌 수 있는 것은 그 소가 가지고 있는 100%의 능력을 100으로 끌어내는 것. 뭐를 통해서? 이거를 통해서. 이래야만 경쟁력이 확보되는 거죠. 목장을 옮긴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경쟁력을 발휘할까요? 목장을 옮긴다고 해서 유전 30kg 나오던 게 40kg가 나올까요? 이제 아니에요, 그거는요. 한 마리 한 마리의 능력을 맞게끔 하면서 1kg가 10kg가 되는 거지 한꺼번에 뭐를 통해서 10kg 한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경쟁력인 거죠. 그래서 경쟁력 강화에 대한 방법들을 우리가 꾸준히 고민을 해야 되고요. 지금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목장에 가서 가면 아마도 좀 더 과거에 비하면 절실하게 이 부분들을 좀 와닿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요소를 굳이 제가 요약을 한다면 목장의 비전과 목표, 단기가 아니라 장기, 그다음에 생산성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 그다음에 현재 목표와 이게 부합하는지 목장 경영 비용 개념을 인식하는 것, 새로운 기술을, 정보를 오픈적인 마인드로 받아들이는 것, 문제의식에 대한 부분을 의식을 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동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 그다음에 기록하고 분석하고 그 분석에 대한 부분 조치를 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찌 보면 이 기본에 충실하는 그런 원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 과거의 기본에 충실,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기본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기에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기본에 대한 충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 절감에 대한 경쟁력 강화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하면 물론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 그다음에 생산을 최대화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결국은 키겠죠. 이것을 통해서 수익성을 향상을 시킬 거냐, 아니면 생산을 최대화해서 수익성을 향상시킬 것이냐, 이제 그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쪽에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싶어요. 그래서 이 원가 절감을 통해서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규모를 확대해서 생산성을 최대화하는 것들, 그다음에 원가 절감을 통해서 생산성을 최대화하는 것, 이러한 모든적인 점검에 대한 부분들을 현 시점에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